자,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를 뭐 한 번에 쓸지 아니면 나눠받을지 이러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결론 먼저 이야기 드리면 자금을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꼭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좋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퇴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세금이 조금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해당 소득들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돼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소득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두 가지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해당 소득만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퇴직소득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금만 가지고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퇴직금은 5년, 10년, 20년 긴 기간 동안 근무한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무 기간을 감안해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나의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오늘의 핵심 내용인 퇴직소득세를 40% 절감받는 노하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요즘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서 수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혹시 55세 이후에 IRP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다시 IRP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내가 수령한 퇴직금의 한 5% 내외 정도, 많게는 10% 정도까지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퇴직금이 많아질수록 세 부담은 커지고 만약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55세 이후로 연금을 지급할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부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즉 원래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를 40%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당 내용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한 내용이 주입니다. 그 기간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10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세법상의 혜택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IRP 계좌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계산에 대한 산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IRP 계좌가 2013년 3월 이전 계좌라면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퇴직금을 55세에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60세에 수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55세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이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퇴직금. 여기에서는 IRP 평가액을 퇴직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5세 시점에 이제 IRP 평가액이 2억 원이 있으면 그 해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1 빼기 1년차가 돼서 2억을 10으로 나누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1.2배수 120%만큼 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퇴직소득세 30%를 절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억 원이 있다면 2,400만 원까지는 그 해에 인출할 수 있고 그러면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의 30%만큼의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연차가 이제 2년차, 3년차 쭉 넘어가서 10년차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 혜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략은 이제 매년 1년차, 2년차 한 해 한 해가 될 때 퇴직금을 10,000원 정도만 한번 수령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실까요? 그럼 매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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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씩 해서 10년 동안 10만 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1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됐을 때 IRP 평가액은 2억 플러스
수익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1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이 적립액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퇴직금으로 입금했던 2억 원에 대해서 원래 납부해야 될 세율이 계산하기 쉽게 10%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2천만 원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했어야 될 건데 이 내용을 6%만큼만 과세가 돼서 1,200만 원만 세금으로 부과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800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운용하면서 운용에 대한 수익금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11년차 이후일 때는 2억 원을 한 번에 빼더라도 연금 수령 한도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세금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례에서는 55세 시점부터 IRP를 개시하여 만원씩 10년간 수령하면 65세 이후에는 그 돈을 찾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세법상의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IRP 계좌가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계좌라면 첫 해부터 6년 차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간에 대한 도래가 빨리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앞으로에 대한 연금 수령 계획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